주식시장이 2000년 이후 최대 폭등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의 말입니다. 24년 6개월, 7개월 만에 최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최대로. 한번 보실래요? 와, 코스피 상반기 상승률 추이를 보면요. 전년 종가 대비 6월 종가 기준입니다. 1999년에는 56.99%. 이때 난리였죠. 코스피 주가가 883까지 올라가면서 56.99%니까 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1997년 말에 IMF 외환위기가 와서 1998년에 주가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게 회복돼서 1999년 6월에는 회복이 엄청나게 많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6.99% 상승률 역대 최고입니다. 2021년에는 14.73%가 올라서 3296.68까지도 올랐고요. 2022년에는 마이너스였어요. 21.66%. 그리고 2023년에는 14.66%가 올랐고요. 2024년에는 5.37% 올랐습니다. 2759.81을 기록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6월 27일 현재입니다. 3055.94까지 올랐어요. 27.36%가 올랐습니다. 장난 아니죠? 주가가 지금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엄청난 폭등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틀리는 말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2025년 현재 기준으로 27.5%를 올려도 되느냐 올라가도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에서는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거품이 많다. 돈 푸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요. 아직 멀었다. 지금 더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주가가 3천 아니라 4천 5천까지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축이 있습니다. 그만큼 두 가지 의견이 팽배하게 시장에서 지금 대립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 대립은요. 분명하게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기업에 부담은 적게 주면서 선진국형으로 변해간다 이러면 여러분 아마 주가는 더 올라갈 거예요. 예를 들어 이사 충실의 의무가 지금은 회사한테만 충실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주주한테도 충실하되 배임죄를 폐지한다든가 그러면 이게 더 좋아질 겁니다. 배임죄를 폐지 안 하면 이거는요 진짜 난리가 날 거예요. 전 세계에서 배임죄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선진국형이면 배임죄가 최소로 되든가 아니면 없어지는 게 맞아요. 저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특정 경제 가중처벌 이건 아예 없어져야 돼. 배임죄에서는요. 그게 필요합니다. 또한 독립이사를 어떻게 할 건가 감사위원회 분리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중투표제나 전자주주통해 특히 말입니다. 가장 시장에서 예의주시하는 건 요 3% 룰이에요. 3% 룰은요. 상장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식을 50%를 갖고 있어도 감사를 선임할 때는 3%밖에 행사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아마 시장에서는 최대 관건이에요. 이게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면서 기업의 부담은 덜 주고 선진국형으로 변해간다면 분명히 말입니다. 주가는 쭉쭉 올라갈 겁니다. 게다가 돈까지 푸니까 주가가 27.36%가 아니라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거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 2021년 7월 6일에 3305.21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적당히 올라가더라도 3300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마 상법 개정안이 기업들의 어떤 방향하고 좀 매치가 돼서 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팀이 또 경제 5단체를 만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만나면 선순환의 어떤 흐름을 가져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법 개정이 선순환으로 간다고 할지라도요. 문제는 노동법이에요. 노동법의 가장 핵심이 최저임금. 지금 최저임금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14.3% 인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해서 노조 파업권을 강화한다고 하잖아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정년도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퇴직금 누진제 이거 장기 근속 근로자에게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이거 만들어낸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정부는 노동계에 빚을 많이 졌어요. 그 빚을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 상법 개정안을 하나만화예요. 노동계에서 다 깔아 먹을 겁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민주노총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시장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를 줄 겁니다. 상법 개정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노동계의 요구 상황이 아무래도 과하게 시장에 나타날 때는요. 오히려 시장에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트럼프 관세가 우리에게는 아마 관심사 중에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면 트럼프 관세가 어느 정도 뭐라 그러나요? 유의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관세가 25%를 매긴다?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기본관세 10%에다 상호관세 15% 매긴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도 엄청 충격을 줄 거고요. 심지어 관세 협상이 제대로 안 되네? 그래서 징벌적으로 50%를 매긴다? 이렇게 나오면 시장의 위험은 제가 봐도 더 커질 가능성 굉장히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험 있으니까 시장을 지금 최대 폭등으로 갔다고 해서 너무 시장을 경계감을 가지고 안 보는 것 위험합니다.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트럼프 관세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아마 시장에 버블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은 크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